네, 방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 방심위원 또 방송통신위원들 야당 민주당 추천위원들에 대한 좀 일종의 개인 거명을 하시면서 흠집 내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위인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자 하는 것은 6.4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요. 이게 지금 방심위의 어떤 그 위원장님의 공정성에 대한 잣대와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잣대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위원장으로 구성 위원장은 과거 공안검사 출신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공교롭게도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신 분이고 또 위원님들 중에는 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간 베스트 사이트, 근친, 자살 뭐 이런 등등 뭐 종북은 기본이고요. 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는 발언을 하신 분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또 KBS 보도본부장으로 편향된 방송 보도로 불신임을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 시절 성접대 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전력이 있는 도덕적으로 흠집 있는 인물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심위원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역시 좀 편향된 인물이다라는 지적들, 이것은 방송 공정성 심사에 큰 믿음을 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는 또 법조인 출신이시고 하니까 현행법 근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결격 사유, 유무가 아니라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이 좀 정치적 상황이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이 위원님들에 대한 또 공정성 문제들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셔서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오전에 질의했던 그 오전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 불참은 직무유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의 불참하고 파행 빚지 마시고요. 이 사유서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한 심의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이 방심위의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서 위원장께서는 파행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의지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불참위원들에 대한 사유서 첨부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런 파행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 결과적으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 대책을 좀 논의를 하셔서요.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긴 네. 하겠는데 서면에 기재할 내용이 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은 방심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파행 운영에 가능했던 이 현재 운영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들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 이 자리에 계시는 권혁부 상임위원께서는 이번만 그 회의에 불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격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주요 업무 현황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요 정책 과제의 첫 번째 과제를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 보고하셨습니까?
예, KBS 수신료 인상을 사업계획으로 해요. 시간을 좀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이신데 지금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 난시청 해소,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재난재해방송 이건 지금 3년 전에도 수신료 인상한 논의 있을 때마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난시청 KBS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체 시청 가구 중에 몇 %나 됩니까? 몇 %입니까? 한 9% 정도 됩니다. 지역으로 가면 5%대고요. KBS에서 이 당시에 난시청 100%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수신료 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자구 노력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재해방송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KBS가 수신료를 되는 공영방송인데 케이블 채널 YTN보다 속보성이 떨어져선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저는 혹시 드라마 보세요? 예, 봅니다. 저는 월화 드라마 그때 보던 시간에 저는 사실은 SBS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드라마가 중간에 끊기고 그 관련 속보 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중간에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속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뉴스 밸류, 가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재난재해방송. 그런데 그 시간대에 MBC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데, MBC 드라마는 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SBS가 요즘 공영방송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KBS는 지금 YTN에 밀리고, MBC는 SBS만도 못하는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는 거고요. 제가 쪽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당시 수신료에 대해서 KBS 자구 노력 중에 하나로 인건비 추가 절감 제시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가 2014년인데요, 방통위원장님. 2014년 말까지 인건비를 절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토론회 하셨죠? TV방송 지난주에요. 위원장님, TV방송 수신료 하위 직급은 늘었는데요. 하위 직급은 줄었는데 고위 직급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위원장께서도 언론계에 종사하시다가 정계에 입문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공직 생활도 하셨습니다. 직업 윤리에 대한 갈등이나 많으셨으리라 뭐 생각이 됩니다만 청와대 위 민경욱 대변인이요. 2월 5일에 청와대 임명 발표가 났는데요. 2월 5일 오전까지 KBS 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KBS는 이분에 대한 의원 면직 공고를 2월 4일자로 냅니다. 이거 저는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에 가서 첫 브리핑을 하면서 KBS가 지급한 휴대폰을 들고 갔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KBS가 지급한 휴대폰에 이 민경욱 당시 문화부장이 2월 5일 몇 시까지 휴대폰을 사용을 하셨는지 이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연 2월 5일에 이분은 마무리 좀 하실까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KBS 기자셨는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기자가 오후에는 권력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심지어 KBS는 이분의 의원 면직 일자까지 변조합니다. 2월 4일로요. 자사의 명예와 이미지에 먹칠하고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에 어떻게 KBS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국민의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권력과 유착되고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KBS 수신료를 1-1-1- 가장 첫 번째 업무 주요 정책 과제로
밝혀주셨으니 이 KBS의 공영방송 또 폭넓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뉴스를 전담하는 YTN의 속보성에 있어서 한 15분 정도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동력에 있어서 좀 뒤처지긴 했지만은 다른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는 1시간 더 빨리 한 거고 또 나중에 그 본 방송을 중단하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속보성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보도 하나하나가 때문에 큰 틀이 좌우되는 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이 KBS의 문제는 8년 전에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4천으로 올려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붙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는 광고가 아주 풍부했을 시절이고 요즘에는 정말 수신료도 하고 광고도 축소되고 그래서 년 1호 1,000억 가까운 적자 구조로 지금 전형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지금 방송 현실로서는 지금 급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민용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KBS에서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정치 관련 취재 제작 담당자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구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거 아시죠? 제가 봐도 자꾸 이어질 것 같아서. 네, 드리세요. 네. 답변 중에 KBS 수신료 관련해서 광고가 예전에는 광고가 많았는데 광고가 축소가 돼서 1,000억이 적자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매우 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그럼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의 시청료가 되면서 징수율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1,000억이 적자되는 이유도 광고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KBS는 어떤 자구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으나 다수의 또 다른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KBS의 자구 노력에 근거해서 과거와 8년 전 말씀하셨는데 3년 전 또 수신료 산출 관련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그 부분들을 좀 제출.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네. 저희 말씀이 자꾸 이게 이어져 갖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아니면 네. 따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시든지 그렇게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